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1 사기꾼 학교 보내기 김사. 오늘은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원칙을 잘 알고 투자를 하면은 투자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만 버린다면은 사기는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투자란 일정 수준 위험을 감수하면서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수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투자 위험도 함께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의 위험을 관리해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산 투자, 장기 투자, 계속 투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투자의 3대 원칙입니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에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하고 지키는 것이 투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손해와 수익 사이의 분기점을 찾는 것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각자의 투자 성향이 어떤 투자 방식을 선택할지를 결정하게 되지만은 분산 투자 방법은 수용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Do not put all your egg in one basket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란 전부를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입니다. 글로벌 펀드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인물로 월스트리트에 살아있는 전설, 영적인 투자가로 잘 알려진 존 템플턴은 상승장은 절망 속에서 태어나고 회의 속에서 성장한다. 낙관론에서 망대하고 도치 상태에서 죽어간다고 했습니다. 가장 비관적인 시점이 매수 시점이고 가장 낙관적인 시점이 매도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가 잘된 투자 방법은 시장의 등락을 고려해서 주식, 채권, 현금 등 여러 가지 투자 수단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험 허용치, 투자 목표, 기간 범위에 근거해서 자신의 고유한 투자 방식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장기 투자, 즉 진정한 재테크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시장의 타이밍이 아니라 긴 안목으로 운용의 성과를 바라보는 장기 투자에 있습니다. 인내야말로 최고의 투자 전략입니다. 계속 투자의 원칙은 가격의 최고와 최저점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시점을 나누어서 계속 투자를 한다면 시장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금융 상품의 가치는 증가한다는 것이 순행 투자의 원리입니다. 투자 전문가들이 투자를 할 때 방식을 보면은 자산의 3분의 1은 땅에 투자를 하고 3분의 1은 사업에 투자를 하고 3분의 1은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땅을 보유를 하고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대비를 해서 현금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계량적이고 기술적으로 복잡한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현명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가에 더욱 큰 비중을 둬야 합니다.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철학을 세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안전한 이윤, 내재 가치, 유동자산의 가치 투자, 방어적 가치 투자, 진취적 가치 투자, 안전장치, 그리고 매도 시점입니다. 충실한 재무상태, 지속적인 배당금 지급, 회사의 미래 실적에 관한 질적 가치, 경기 순환적인 회사, 이런 것들이 투자 대상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모르고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소문이나 지인들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알고 투자를 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모르는 것에는 투자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입하는 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때는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불확실성이나 리스크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우량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우량 자산이라는 것은 자산의 퀄리티가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서 경쟁적인 우위에 있고 산업 전망이 좋은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쟁적 우위를 판단할 때 주의할 것은 단순히 현재의 모습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기업이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투자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입지가 자산의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좋은 입지에 있는 부동산은 설사 불황이 오더라도 하락폭이 적을 뿐더러 나중에 시장이 다시 좋아진다면 높은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전략을 짤 때는 10년 앞을 내다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투자도 기업의 전략을 구상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가 10년을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서는 무조건 장기 투자가 최우선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듯 10년 앞을 내다보며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에 맞게 3년에서 5년 주기로 한 번씩 자산의 운용 현황과 투자 대상을 꼼꼼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통계를 보면 실패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시장 상황에 매매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또한 3년에서 5년 단위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 규모나 전문 지식 면에서 볼 때 직접 이런 재조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간접 투자에 성공을 하려면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맡긴 돈을 운용을 하는 곳이 자산운용회사입니다. 펀드의 수익률은 어떤 자산운용회사에 돈을 맡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펀드 투자의 성패는 어떤 자산운용사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해외 투자할 나라를 결정할 경우에는 네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인지,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인지, 부존자원, 자연이라든가 노동, 자본이 많은 나라인가, 또 환경이 좋은 나라인가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 개념을 충족시키는 나라는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입니다. 자본은 성장하는 곳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이 유입되면 투자가 늘고 자본시장도 동반 성장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단기적인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 나라가 성장 과정에 있다면 결국에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성장의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투자가 없는 경제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설비 투자가 많은 나라는 일시적으로 과잉 설비에 따른 고통을 받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적인 우위를 갖습니다. 부존자원도 관심 대상입니다. 자원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듭니다. 새로운 대체 자원을 개발하지 못하면 부존자원은 희소성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길 원합니다. 부가 증가할수록 환경의 가치는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 게임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할 경우 좀 더 평온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수익률도 높아집니다. 투자는 저축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저축은 낮은 이자율에 따른 적은 이자를 지급받는 대신 원금이 보존이 되지만 투자는 기대하는 이익이 저축보다는 큰 반면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보더라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투자는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투자는 공부를 하면서 해야 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기술과 이에 따른 변화 트렌드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성공한 신생 창업 기업들이 초기에 어떻게 투자를 받았는지, 전문 투자자들은 어떠한 점을 높이 평가를 하고 투자를 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많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과욕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욕을 부리지 않고 투자에 따른 수익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는 수익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숫자로서의 수익성이 중요하지만 투자에는 수치화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신생 창업 기업에게 사업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 투자자 역시 기업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펀딩을 받은 기업을 통해서 이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들어질 제품을 기대하거나 순수하게 기부하는 행위도 펀딩을 받아서 더 발전하게 될 상대방과 사회의 모습을 기대한다는 것이 숫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투자가 돈으로 환산되는 수익성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그 가치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의 원칙을 알고 보면 단순합니다. 기본적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투자의 원칙이 복잡해지는 것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투자가 최우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투자 원칙은 자기 방어입니다. 수익보다는 손실 방지법을, 안전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대담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잃을 수도 있다는 방어 투자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에는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모든 투자의 원칙이나 상식,
기본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가 투자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결코 경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투자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정리해서 오랜 경험이 쌓인다면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경험에는 가끔 실패도 있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결코 값진 경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간 여러 방면에서 수많은 사업들을 창업도 해보았고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습니다. 사기도 당해봤고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투자자문, 인수합병, 법정관리, 대리인, 창업 컨설팅 등의 일들을 해왔습니다. 미천하나마 부족한 부분은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주변의 지인들이 상담을 해오면은 나만의 소신과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서 자문을 해줍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 투자 대상의 재무제표와 최근 2년간 납세 완납 증명서, 이거는 2년 이상 영업을 했을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 등본, 주주 명부, 그리고 사업계획서 등을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사를 통해서 사실 유무를 확인한 후에 경영자의 경영 마인드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규모, 그 다음에 기업의 자산, 미래 가치 등을 감정하고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투자의 가치나 인수, 합병, 가치를 결정한 후에 투자의 조건이나 가격을 최종적으로 조율을 해보고 승산이 있을 때는 투자자가 원하는 투자나 인수합병, 창업 지원을 권고를 합니다.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와 투자를 해야 하는 경우가 다르듯이 매도자와 매수자의 입장도 확연하게 다릅니다. 자신이 경영이나 투자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주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각자가 사물을 바라보는 견해와 가치의 차이가 다르듯이 투자 대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준이나 감정도 다릅니다. 때로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또 다른 전문가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나만의 판단 착오로 인한 리스크를 줄 수가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마지막 점검 같은 것이 된다면 매우 효과적인 것입니다. 투자는 이득도 가져다 두지만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감안해서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한다면 손해보다는 이득이 되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검토하고 판단하여 신중한 결정으로 투자를 해도 가끔은 예상치 못한 난제와 악재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자라는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투자를 하거나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투기는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기회를 모아서 큰 이익을 보려고 하거나 시세의 변동을 예상해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매우 영악합니다. 철저하게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기꾼들의 실상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채권 채무 관계가 복잡해지고 액수가 너무 커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뒤늦게 상황 파악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하기 쉽습니다. 사기당한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기를 당하기 전에 예방을 해야 합니다. 투자 대상을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투자의 원칙을 지키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투자를 한 후부터는 투자 대상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 징후가 보이면 빨리 판단하고 결정하여 대처를 해서 손실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해야 합니다. 모든 투자 사기 사건들이 사기를 당한 것을 알고 뒤늦게 수습을 하려고 하면은 이미 때는 늦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기는 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순식간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어디에도 사기꾼들은 늘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기 사건들도 늘 발생을 합니다. 당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욕심을 버리고 내가 잘 알고 있는 만큼만 보고 보이는 것만큼만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모든 사기꾼들이 학교에 가거나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의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기꾼 학교 번역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